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시일기법 중 태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시일기법에는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계문 범과의 유무를 대조하는 데 이어서 태조사법이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상시일기법 4조에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 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따로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따로 특별한 방법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존의 방식 외에 어떤 단순한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콩은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는 유념으로 표시하고 검은 콩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친 것으로 여겨서 그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흰 콩과 검은 콩은 상시일기의 유념, 무념을 조사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흰 콩과 검은 콩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흰 콩, 흰색, 검은색, 콩에 흰색,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 흰색, 검은색은 차별이 아니라 조사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흰 콩은 무념이고 검은 콩은 유념이라고 바꾸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 흰색, 검은색에는 그냥 조사하는 방법이지 특별히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는 사종일기, 4가지 종류의 일기를 두었는데 바로 정식일기, 간일기, 정식일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한 간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유무념만 따로 그것만 하는 유무념 대조가 있고 또 유무념 대조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서식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콩이라는 흰콩, 검은콩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태조사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여서 시행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태조사법은 예외 후, 이게 3예외 10일 간격으로 보는 3예외 후에는 이걸 조사해서 다 등록하게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의 일기 시행의 대부분은 태조사로 했던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콩으로 유념, 무념을 조사하는 방식을 두어서 유념, 무념 공부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서 유념, 무념을 대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사법은 소태산의 자비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자와 서식을 모르거나 서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서식에 굉장히 잘 몰라요. 또는 그걸 다루는데 서툴러요. 근데 이 말을 현대적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자와 서식을 귀찮아하고 재미없어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서식으로 체크하는 방식에 재미와 관심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이걸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현대적 의미로는 문자와 서식으로 체크하는 방식에 흥미와 재미와 관심이 적은 그런 성향의 사람을 위해서 태조사법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사법, 이 태조사는 미래의 의미가 함축된 상징으로 해석하여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탈현대 사회의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이고 복합적이면서 또
단순함을 추구하는 이런 다중성, 다중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곧바로 쉽게 효과를 보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 수행법 중에서 생각이나 의념을 체크하는 것만으로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가꾸는 기술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걸로 끝, 이렇게 의념으로 딱 챙기는 걸로 끝,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을 어찌 보면 수행의 예술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한 만큼, 그만큼 하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어느 일정한 만큼을 해야만 뭐가 막 좀 도움이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렇지 않고 하는 만큼 그만큼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돌파구가 뚫리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태조사, 즉 콩이라는 일기 체크 도구는 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수행을 점검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조사 방식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본 의도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이게 상시일기법에 태조사법을 둔 의도는 간이성, 대중화, 이 방식의 탁월한 도구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태조사는 미래 수행 방식의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태조사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살피는 조사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만의 유무념 세레모니, 우리가 태조사를 세레모니의 방식으로 우리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유념, 무념을 조사하는, 체크하고 조사하는 세레모니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비법의 필살기를 스스로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되 이를 챙겼는지 못 챙겼는지 유무만 대조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당처, 그 일을 당해서는 유념하고 그 일이 지난 뒤에는 그 당후,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끝낸 이후에는 이게 내가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 유무념 대조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적합하고 간단한 방식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염불이나 영주, 청정주 등의 주성으로 태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염불하는 거나 이것을 우리가 콩 있죠? 유념, 무념한 것이지. 아, 무념하면 그때 내가 무념했구나, 내가 무념했구나, 나마아미타불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념했구나, 나마아미타불. 이렇게요. 또는 심호흡 하는 것도 무념했구나. 그때 잠시 깊은 숨을 쉰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또 챙겼어도 챙겼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핸드폰을 옮겨요. 무념했구나. 그럼 왼쪽에는 핸드폰을 오른쪽 호주머니를 옮길 수도 있고 왼손에 있던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의도적인 자기만의 그 세레모니를 갖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대한 후에 자신에게 뭔가 무념이 하면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유무념 대조인 태조사 세레모니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손쉬운 방법의 또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의 태조사의 응용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조사라고 해서 그냥 흰 콩, 검은 콩 또는 어떤 도구의 어떤 일정한 걸로만 그걸 가두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세레모니로 쉽게 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생각만 해도 되는 방식부터 출발해서 나중에는 직접 기록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기만의 각성의식이 태조사법으로 확장되면 미래사회의 수행, 대중 속의 수행의 수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탈현대의 사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태조사법의 활용인 어쩌면 태조사법의 세레모니,
다양한 세레모니, 자기만의 세레모니를 활용하는 방법이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이러한 방법은 계속 모색돼야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심화돼 가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태조사법을 심고를 통해서 응용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고로 태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를 당하여 사전에 이를 당하기 전이죠. 마음을 챙기고 이를 당해서는 유념하기 위해서 심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이시여 어떠한 일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심고로서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무념, 태조사로서 유무념을 잘할 수 있는 어느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후에, 그 일을 마친 후에 그 일을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는지, 유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유무를 심고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고로만 대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시여, 어떠한 경계에 이렇게 처리했고 이런 감정과 문제에 이러저러하게 끌려다녔나이다. 주의심을 챙겨서 다시 살피겠사오니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 정도의 심고로서 자기의 마음을 유념, 무념을 체크하고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허공법계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대조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걸로 끝을 끝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 그러한 유무념의 세레모니 하는 걸로 일단은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재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는 것이죠.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요법을 사후에 의념, 이 생각으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의념으로 자기에게 자기만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알게끔 생각으로 탁탁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의념으로 허공법계의 노트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허공법계를 노트 삼아서, 일기장 삼아서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만일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 경계를 당해서 이런 경계가 왔어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진행하는 주의심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겼으면 챙겼습니다 하고 유념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는 온전한 생각으로 신과 분과 의와 성 진행하기를 놓쳤습니다. 다시 챙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탈역생활, 하다 보니까 탈역생활을 해요. 그러면 탈역생활을 당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자력생활하기를 주의하였습니다. 탈역생활을 당해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자력생활을 주의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유념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탈역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자력생활하는 주의심을 놓쳤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라고 확인하면은 무념을 챙기는 것입니다. 또 원망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감사생활하기를 주의하였습니다 하면 내가 유념한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원망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감사생활하는 주의심을 놓쳤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하고 의념으로 딱 챙기면은 그것은 무념을 확인하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배우기를 주의하였습니다 라고 심고를 올리면은 딱 마음으로 이렇게 챙기면은 바로 유념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배울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배우는 주의심을 놓쳤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념으로 챙기면은 그 순간이 내가 무념을 확인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가르칠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가르치기를 주의하였습니다 라고 의념으로 챙기면 이게 유념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가르칠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가르치는 주의심을 놓쳤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면 바로
무념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되고, 공익심 없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공익심을 실천하기를 주의하였습니다라고 의념으로 이렇게 되뇌이면 바로 내가 유념을 챙기는 것이 되고, 공익심 없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공익심을 실천하는 주의심을 놓쳤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라고 의념으로 챙기면은, 의념으로 확인을 하면 바로 이때가 무념한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나의 공부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태조사는, 이렇게 태조사를 응용하는 이 방식은, 태조사의 방식은 소태산 당대에 가장 많이 시행했던 이 상시일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문맹이 만에서 시행된 것이니 문맹이 거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탈현대사회로 갈수록, 앞으로 미래사회로 갈수록 문자와 서식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와 서식 이외의 방식으로 도모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돌파구,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바로 태조사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조사법을 미래사회에 많이 응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상시일기법 중 태조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